며느리가 내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팔겠다가 아니라 정리하자고 했죠.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고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좋은 데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집은 제 명의로 정리하고 나중에 다 어머니 드릴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말 안 하더군요. 30년입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들 밥상 차리고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아들 출근시키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손주까지 다 내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빼앗겠다고요? 그래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봉투.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봉투를 꺼냈죠. 등기부 등본. 며느리는 모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73살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을 하녀처럼 살다가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이다 같은 복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시골 집 마당의 닭장에서 나오는 울음소리가 저를 깨워요. 그것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밥을 하고 밭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평생을 이 시골집에서만 살아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요. 하지만 제가 사는 방은 딱 이 정도예요. 방 한 칸. 정말 그게 다예요. 옷장도 작고 침대도 낡았고 창문도 작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여기가 제 방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이름은 김영희예요. 지금 이 집에서 사실상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동안 저를 하녀 취급하면서 자신이 주인인 양행동에 온 사람이에요. 며느리는 정말 똑똑해요. 대학도 잘 나왔고 직업도 있고 외모도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바로 인격이요.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기대했어요. 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일하는 며느리가 생겼구나. 하고요. 영희, 우리 집에 잘 왔어. 이 집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바쁘지만 이 집을 잘 챙기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하지만 기대는 금방 무너졌어요. 아침 6시 저는 밥을 해요. 밥국, 반찬, 계란. 모두 다 손으로 만들어요. 아들 수연이와 며느리 영희를 위해서요. 엄마, 밥이 왜 이렇게 질어요? 매번 이 정도 밥은? 미안하다. 내가 그리고 이건 뭐예요? 누가 이런 반찬을 먹어요? 매일이 이렇게 시작돼요. 밥이 자꾸 불만이고 반찬이 자꾸 맘에 안 들고. 그럼 저는 뭘 해야 할까요? 그럼 내가 다시 해줄게. 아, 너무 피곤해요. 그냥 대충 먹을게요.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가 시작돼요. 제일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이야기할 때였어요. 어머, 영희 씨. 그 큰 시골집은 누가 관리해? 아, 저희 시어머니가 계세요. 그냥 집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요즘 세대랑은 달라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이나 보고 계세요. 집을 지키시는 분.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그런 존재였나? 비슷한 일이 또 반복돼요. 우와, 이 옷 정말 비싼데?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요. 요즘 저희 시어머니도 한 번씩 데려가는데. 아, 데려가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는 좀 낡은 걸 입어야 해서요. 시어머니는 뭐 나이 드셨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취급받고 있었나 싶어서요. 3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름에 마당 일을 할 때도 땡볕에 나가서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엄마, 오늘은 뭐해? 아, 수연아 왔니? 마당 정리하고 있어. 그건 그냥 집 지키고 있는 거지 뭐. 심지어 내 아들까지. 제가 하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방바닥을 쓸고 닦고 손발이 트도록 일해요. 할머니, 내가 떨어뜨린 사탕 봤어? 그래, 할머니가 찾아줄게. 엄마가 말했어. 할머니는 항상 여기만 있어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나랑 놀 수 있대. 손녀 입에서 나온 그 말. 그건 며느리가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고정관념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승진했어요.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당연히 아들의 승진을 축하했죠. 여보, 오늘 저녁 봉사기관에서 저녁 초대장 왔다고 했잖아. 내가 뭘 입을까? 아, 그건 너, 엄마,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함께 가는 가족 행사야. 나도? 어머니, 미안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몸도 안 좋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여기서 쉬고 계시면. 아니야, 나도 가고 싶. 엄마, 이번엔 가족만 가는 건데? 가족만.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그래, 알겠어. 나는 여기 있을게. 그렇게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집에서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쓸쓸해하고 혼자 울었어요. 나는 이 집의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2달 전 어느 날 며느리가 묻지 않은 질문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 집 나중에 짜증나면 팔 수도 있겠지? 뭐라고? 아니, 뭐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시골집 꽤 큰 땅이잖아요. 요즘 개발도 되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불안해졌어요. 이 집은 우리 아들 수연이의 집이야. 내가 팔 수 있는 집이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 온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인데 당연히 부부의 집이잖아요. 그래, 엄마 영희가 뭐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팔 수도 있지.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팔 수도 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란 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면서 나는 이 집의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봄맞이로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쓰레기도 치우고 늙은 나뭇가지도 자르고 한 사람 몫을 하면서요.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하더니 뭔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어요. 호흡도 안 되고 눈앞이 흐려지고 나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마당에서요. 혼자요. 그 시간 내 아들 수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사에 출장을 갔대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엄마, 중요한 회의 있어서 못 본다. 무슨 일 있으면 좀 이따 연락해. 그리고 며느리는 이날따라 백화점에 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요. 나는 이 시간을 그대로 마당에 누워 있었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요. 휴대폰도 내 옆에 없이요. 그냥 미동도 못한 채로요. 정할머니? 뭐 하시는 거야? 야, 도와줘. 다행히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날 발견했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줬어요.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위험한 상태는 넘겼지만 앞으로 안정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래도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정신 차렸어? 얼마나 놀랐는데 미안해, 출장이 있어서. 그리고 영희가 지금 밖에 있어. 물건 좀 사러.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건 삶이 아니라 기한 없는 봉역이다. 병상에 누워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30년을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이 집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었다. 그래, 결심했어요. 더는 이 집에서 하녀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나는 내 삶을 되찾겠다. 퇴원하기 며칠 전 나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하지만 과로는 피하셔야 합니다. 과로. 30년을 과로하면서 살아온 나인데 이제는 다를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퇴원한 지 3일 뒤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어요. 남편이 남겨준 그 서류들. 30년 전 아들 수연이가 결혼한 뒤 남편은 나한테 여러 서류를 가져다 줬어요. 순자야, 이거 소중하게 보관해둬. 나중에 필요할 날이 올 거야. 라고요. 그 서류를 30년 동안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왜 중요한지는 잘 몰랐지만 남편이 남겨주신 거니까요. 이게 뭐지?
그 서류들을 펼쳐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소유자 정순자 이게 뭐지? 내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이 시골집의 소유자로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시골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30년을 하녀처럼 살고 있던 내가 사실 이 집이 진짜 주인이었어요. 그럼 모든 게 남편이 내 명의로 이 집을 남겨둔 거였어요. 내가 이 집을 팔든 지키든 아니면 누가 살든 전부 내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일주일 뒤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이제 좀 있으면 채린이 대학 가야 하고, 이 집이 나중에 팔리면 학비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요즘 부동산 경기 좋으니까 이 시골집을 팔면 꽤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늙으셨으니까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의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내가 단순히 하녀가 아니었어요. 내가 자산이었구나. 그 말을 한 지 이틀 뒤 며느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에 온 거예요. 이 집 정말 좋은 위치네요. 얼마에 팔 생각이셨어요? 저희 딸을 위해 시작가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며느리가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 집에서 며느리의 것처럼 행동하게 둘 수 없다고요. 30년의 무시와 멸시를 견뎌온 나. 이제는 할 말이 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내 이름이 이 서류에 있는 한 나는 주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본 그날부터 나는 깊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복수할까? 며느리를 소리쳐서 따져 물을까? 하지만 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년을 살아온 내 경험이 이 순간 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요. 지혜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걸요. 내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한 나는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그들이 먼저 손을 대도록. 그리고 그때 나는 정확히 움직인다. 등기부등본을 본 다음 날 나는 이웃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그분의 딸이 변호사라고 했거든요. 박지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 소유의 부동산을 팔려는 것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그리고 횡령죄까지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매우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당신이 소유자예요.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30년의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내가 단순히 무시당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기만당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범죄라는 걸요. 정할머니, 혹시 물어볼 게 있나요? 혹시 그들이 당신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고 있진 않나요? 네. 며느리가 내일 부동산에 가자고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그건 함정입니다. 절대로 사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녹음 기능이 있죠. 내일 부동산에 가실 때 조용히 이걸 켜세요. 그들의 모든 말을 기록하세요.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녹음이요? 네.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지, 그들의 의도가 뭔지, 모든 게 녹음되면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돼요. 그때 나는 알았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를요. 단순히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손녀가 예전에 보여줬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 그걸 내가 직접 해봤어요. 버튼을 누르고 몇 초 뒤에 시작되고 화면엔 뭐도 안 나타나고. 좋아. 이거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준비했어요. 이건 내 방어수단이자 최후의 무기였어요. 정할머니, 내일 계약장에서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침착함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뭘 말해도 차분하게만 대응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사인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혹시 위험을 느끼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군요. 그날 밤 나는 한 번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비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을 견딘 나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아, 남편 당신이 30년 전에 내게 이 집을 남겨준 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깔끔한 옷을 입고 준비했어요. 거울 속에 나를 봤어요. 73세의 노파, 파마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깨어난 눈빛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나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가방 속에서요. 좋아. 이제 준비됐다. 30년의 모든 게 이 30분을 위한 거였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엄마 맞네요.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아.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르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무슨 일로 여기 오는 건지 모르는 그런 표정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부동산 중개사분이에요. 이 집 팔 때 필요한 서류들 설명해 줄 거고. 어머니는 그냥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정순자님이시죠? 여기가 소유자 동의서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그 순간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요.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서요. 기다리세요. 네? 뭐가?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맞나요? 네,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그럼 제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기보다 제가 이 집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어제 오케이 하셨잖아요. 그냥 사인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오케이 한 건 당신들이 내게 물어보는 것에 대한 오케이죠. 사인하는 것에 대한 오케이는 아니었어요. 아, 그럼 계약이 좀. 계약? 뭐를 계약을 할 건데요?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 이름으로 뭘 계약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이건 수연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채린이 대학 등록금을 위한 거잖아요. 어머니도 나중에 돈 받을 거고.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요. 며느리는 내가 대항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30년 동안 나는 항상 순종적이었으니까요. 내가 뭘 위하건 상관없어. 이건 내 집이고 내 재산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나는 내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요. 마치 무술의 최강 무기를 꺼내듯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요? 네, 정순자님이시군요. 맞아요. 그럼 이 집을 팔 결정은 누가 하는 게 맞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집을 정리하려던 건데.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어요. 아들이 진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요. 모든 게 며느리의 일이었다는 걸요. 수연아, 너 등기부 등본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야. 엄마 이름이. 그래, 내 이름이야. 그럼 내게 물어봤어야 하지 않아? 내 아내가 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 동의 없이?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나쁜 의도는 아니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내가 나한테 한 말 또 들을래? 이 집 팔면 채린이 등록금을 낼 수 있다. 어머니는 편한 아파트에서 사실 수 있다. 이건 가족을 위한 거다. 이런 말들 말이야. 너랑 내가 30년을 살았어. 집 지키는 분 할 일 없는 분이라며. 그런데 내 집을 팔 때는 동의도 없이 계약을 하려고 했어. 이게 사기 아니고 뭐야? 아, 죄송하지만 이 상황은 좀 복잡한데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도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부동산 중개사까지 나의 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나의 편이었으니까요. 엄마, 이게 뭐야? 뭐가 뭐야? 이 집이 엄마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게, 내가 모르던 사실이 있다는 게. 아, 엄마가 처음부터 이걸. 엄마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건 죄책감이었어요. 30년을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했던 죄책감이었어요. 지금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해. 넌 뭘 할 건데? 내가 엄마한테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들이 내 아들로 보였어요. 그 순간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혹시 알아요? 이 계약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 다 녹음돼 있어요. 녹음이라고요? 그런 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요? 내가 남의 재산을 사기로 팔려고 하는 게 불법 아닌가? 이건 저도 이 상황은 좀 죄송하지만 이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가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까지 물러났어요. 내가 가진 증거가 그만큼 명확하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이건 협의로. 협의? 내가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을 팔려고 하는데 협의라니? 그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법이 내 편이라면 나는 어떤 위협도 견딜 수 있다는 걸요. 그때 손녀 채린이가 계약장에 들어왔어요. 이젠 고등학생이 된 그 아이가요. 할머니, 엄마 뭐 하세요? 내 엄마와 할머니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들고 있던 서류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채린아, 잘 왔어. 넌 이 장면을 봐야 해. 네? 이게 뭔데요? 여기는 부동산이야. 그리고 넌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배우고 있어. 이걸 봐.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네요. 맞아. 할머니야.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내 이름으로 남겨주신 집이야. 그럼 이건 할머니 집이라는 뜻인가요? 그래. 할머니가 주인이라는 뜻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당하셨던 모든 무시를 견디신 이유를요.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하셨는지를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엄마 편에서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울지 마. 울면 뭐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넌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해.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순간 30년의 모든 게 무너졌어요. 부동산 계약장에서 나온 후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정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팔려고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있다고 하셨으니 더욱 명확한 증거가 되겠네요. 경찰도 나의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만 고소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원하실 건가요? 그건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그 다음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할머니, 경찰 신고 잘 하셨어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이요? 고소할 건지 말 건지요. 만약 고소하면 그들은 법정에서 판단받을 겁니다. 만약 안 하면 그럼 민사 합의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을요? 만약 제가 고소하지 않으면 법이 날 보호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법은 여전히 당신을 보호합니다. 고소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럼 고소는 안 하겠어요. 대신 민사 합의로 진행해 주세요. 정말이세요? 네. 복수는 날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대신 나는 내 것을 지키고 싶어요. 이 집을요. 그리고 내 자존감을요. 그 결정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아들은 그날 밤 집에 나타났어요. 엄마, 나 영희랑 헤어졌어. 이미 합의서도 썼고.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 가지를 느꼈어요. 그건 쾌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여자와 헤어지는 아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의 의미는 오랜만에 치유를 줬어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너도 이제 알겠지? 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를. 네 엄마.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엄마를 이렇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손길이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존경으로 잡는 일이요. 며느리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채린이는 나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손녀는 이제 내 곁에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할머니가 30년 전에 심은 감나무야. 아직도 자란다. 할머니 그럼 우리도 자랄 수 있겠네요. 손녀의 말이 나를 울렸어요. 우리도 자랄 수 있다. 그 말이요. 응 그래. 우리 계속 자라자. 할머니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손녀의 질문이 나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용서. 할머니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내가 배신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전진하기 위해 내가 하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는 용서했어. 그건 너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손녀가 내 말을 이해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민사 합의가 진행됐어요. 정순자님과 수연님 그리고 전부인 김영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민사 합의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영구적으로 내 이름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이시니까요. 그리고 엄마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합의하겠습니다. 법정에서의 이 합의가 가장 깔끔한 해결이었어요. 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정할머니, 들었어. 대단하더라. 뭔데? 정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당했던 일, 법으로 다 되찾으셨대. 그것도 침착하게요. 아이고 대단하신데.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데 정할머니는 다르셨나 봐. 사람들의 반응이 나를 힘나게 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채린이는 학교에서도 변했어요. 다음은 채린이가 할 발표입니다. 주제가 뭐죠? 제 할머니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할머니를 무시했었어요. 이유는 할머니가 집을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집을 지키신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계셨다는 걸요. 30년을 견디신 이유는 잠시가 아니라 반드시 올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할머니는 침착했습니다.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법을 믿으셨어요. 정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셨어요. 채린이가 내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내가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라는 걸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내 집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있어요. 3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요. 방도 새로 칠했고 마당도 정리했고 이제 내 속도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채린이, 내 손녀는 이제 내 가치를 알아요. 채린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할머니 오늘 친구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 맞냐고. 뭐라고 하던데? 다 맞다고 했어요. 너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고요. 손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30년을 견딘 게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제 자주 와요. 엄마 왔어요. 오늘도 밥 맛있게 하셨어? 응, 너 좋아하는 반찬 다 했어. 고마워요, 엄마. 정말로. 모든 게 고마워요. 아들이 이제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그전엔 본 적 없던 그런 눈빛으로요.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영희한테 그렇게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용서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거야.
그게 같은 말인 듯 하지만 다른 말이야. 그 차이가 뭐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거고 앞으로 나아가기는 나를 위한 거야. 아들이 내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건 내가 배운 가장 큰 진리니까요. 이제 나는 깨달았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해요. 무시받는 사람을 구원해요.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줘요. 내가 침착했던 이유도 법이 내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화내고 싶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한 건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강한 무기였어요. 이제는 11월이에요. 올해가 다 끝나갈 때쯤이에요. 내 집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내 취향대로 하고 명절도 내 방식으로 하고 모든 게 내 선택이에요. 엄마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 수연아.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 고마워 우리 채린. 이제 내 가족은 나를 존중하는 가족이에요. 더 이상 무시하는 가족이 아니라요. 내가 채린이에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에요. 채린아 할머니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뭐예요 할머니? 자존감 누군가가 너를 무시할 때 너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야. 할머니 그게 뭐죠? 그건 할머니처럼 사는 거야. 꾸준히 침착하게 그리고 법과 정의에 기대면서 자신을 지켜내는 거지.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손녀의 그 약속. 그게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년을 무시받았어요. 하지만 그 30년이 절대 낭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30년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법은 당신의 편이에요. 정의는 당신과 함께해요. 그리고 시간은 항상 흘러가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반드시 빛날 거예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집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해요.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자존감을 되찾은 승리 말이에요. 30년의 무시 속에서 내 가치를 잃지 않은 승리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신의 가치를 빛낼 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요. 나를 무시한 사람도 언젠가는 내 앞에 다시 설 날이 와요. 그때가 되면 당당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거든요. 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그 자체로도 빛난다는 사실이에요.